22년만 해도 여기 사고율이 1.5% 정도를 건드렸거든요. 지금 보험 사고율이 1.5%고 보험료율이 0.13%면은 이 보험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200조 가입했다 쳐볼게요. 200조에 1.5% 사고가 나면 3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보험료 수익은 200조를 다 팔아도 2,600억 들어와요. 그럼 이 회사는 1년에 2조 7천억의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크게 나고 있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공공기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LH가 역대급 어닝 쇼크를 냈습니다. 그 3기 신도시 때문에 후폭풍 맞았다. 이게 4월 15일 기사인데요. 데이터를 보면은 LH가 영업이익이 21년에는 5조 6천억이었습니다. 매출이 27조, 영이익 5조 6천억,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알짜 회사였는데 22년에 매출 19조로 줄었고 영업이익 1조 8천억으로 줄었고요. 작년에는 매출이 13조로 또 쪼그라들었고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년 만에 그냥 1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냥 박살 났다고 봐야 되겠죠. 느낌상 올해는 거의 적자죠. 그래서 올해 LH가 적자일 것 같아요. 이거는 분양을 한 다음에 토지 대금을 받지 못한 그 연체금 규모가 22년에는 3조 9천억이었는데 작년에는 토지 분양했는데 토지를 사간 시행사들이 돈을 못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연체하게 되는데 그 연체 규모가 6조 9천억이 된 게 작년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요. 올해는 땅을 팔라 그러면은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토지를 조사하는 비용은 다 비용으로만 잡히고 이게 매출도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H만 문제가 아닙니다. 허그 제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가장 비판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뭐 최대 적자 위기 허그 돌파구 없을까 이게 4월 18일 기사고 올해 1분기요. 이게 주택 그 도시보증공사 관련 숫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맨날 충격받는데 자 올해 1분기 보증사고액이 1조 4천억입니다. 한 개 분기 기준으로요. 이게 작년 23년 1분기가 주택시장 가장 하락하던 때였거든요. 그 전세가도 계속 폭락하던 때였고 전세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으니까 근데 그때 보증사고액이 0.8조였거든요. 1분기 기준으로. 지금 근데 이게 80% 늘었습니다. 와, YOY로 80% 완전 거의 뭐 비트코인 엔비디아 차트 보는 그런 느낌인데 보증사고의 폭증액이고 작년 허그 순손실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전체로 3조 8천억 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알리오에서 좀 있으면 공시가 나올 건데 일단은 텍스트로 나왔고 3조 8천억 적자라고 해요. 올해는 근데 이거보다 더 크대. 그래서 사실상 올해에도 이런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뭐 자본 완전 잠식도 가능한데요. 다만 올해 자본 잠식이 아니라 이제 채권을 통해 가지고 적자를 메꾸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 자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채권은 맥스 21조까지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국토부로 증자도 했고 이게 회사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죠. 실제 순이익을 보면은 이거는 조선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1조 5천억이 이 회사도 4천억 정도 버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도보도 굉장히 꿀 빠는 회사였습니다. 왜냐면 주도보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분양을 보증해주는 그 보험을 팔거든요. 근데 분양에 사고가 안 나다 보니까 그 보험 수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0만 원 정도 분양을 할 때 그냥 분양에선 사고율이 거의 없고 그래서 주도보는 그냥 분양 매출 수익만 올려가지고 분양 관련해가지고는 지금도 돈을 잘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보증보험에도 보험을 제공을 해줬어요. 전세보증보험에 제공을 해주니까 전세보증보험은 근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언제 사고가 났냐면은 22년 하반기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사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료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 사고율에 기반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보험료도 싸게 책정할 수 있어가지고 현재 전세보증보험의 일반 보험료는 0.1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5억이면은 0.13%는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5억이라는 금액을 내가 정해진 날짜에 물론 이제 행정기간이 있지만 그걸 받는데 50몇만 원 내라 그러면 못 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은 지금 170조 원 이상 그 임차인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몇 퍼센트로 난다? 지금 사고율이 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작년 이맘때 되고 작년 1월에 13년 만에 적자가 예상이 돼가지고 허그가 이미 22년에 적자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2년에 한 2천억인가 적자여가지고 23년 작년에 이미 적자다 보니까 작년에 손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이미 1년 전에 나와서 전세보증보험 손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세보증보험이 적자가 커질 걸 알고 있었는데 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사고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사고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아주 이건 간단한 상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 안 했어. 둘 다 안 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지도 않았고 사고율을 낮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율이 더 커지면서 적자가 커졌어. 그래서 어떻게 커졌냐면은 22년만 해도 여기 사고율이 1.5% 정도를 건드렸거든요. 지금 보험사고율이 1.5%고 보험료율이 0.13%면은 이 보험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200조 가입했다 쳐볼게요. 200조에 1.5% 사고가 나면 3조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보험료 수익은 200조를 다 팔아도 2,600억 들어와요. 그럼 이 회사는 1년에 2조 7천억의 마이너스가 나는 건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크게 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세 시장 전체는 몇 조죠? 전세 1,000조예요. 전세 1,000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세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무조건 낮게 유지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전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그냥 소설처럼 들으시면 되고 소비자들이 후생이 높고 편익이 높은 제도는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안 없어집니다. 전세 계속 늘어나요. 그럼 전세 계속 늘어나고 사고는 어떻게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높은 사고율 지금 1.8% 사고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0조에 1.8% 하면 3조 몇천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을 얻고 뭐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이 뭐 적자라고 무조건 퇴출돼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거나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이익이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용이 있다면 이걸 운용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어쨌든 일부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효용이 있는 건데요. 다만 그 수급 계산이 그 비용 편익 계산이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적자 기관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한전 같은 거는 원래부터 유명했고 한전은 근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자원 가격 관련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전기요금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한전은 일부러 적자를 만들 때도 있어요. 뭐냐면 한국전력이 그 흑자폭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거는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너무 컸다는 거라서 그게 거꾸로 그 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한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면서 한전 적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산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조금 낮춰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했다 하면은 뭐 적자가 너무 심해질 것 같으면은 좀 전기요금 올리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막 이런저런 지원을 하면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전의 베이스는 수출 경쟁력을 염두에 둔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을 베이스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건데 일단 코레일 적자 그 다음에 코레일도 예를 들면 노인 그 운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뭐 적자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주도보는 왜 적자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적자가 무조건 문제는 아닌데요. 공공기관 매출은 시장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위 통제된 매출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라 그냥 순수 민간 보증기관이었으면은 지금 보험료율을 엄청나게 올려야 될 거예요. 근데 공공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그 보증보험을 지킬 수 있어서 현재 이게 효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지금 막 연간 4조, 5조씩 추가적으로 적자를 보면서 그걸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율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지 명분이 성립이 되는 건데 현재는 사고율을 인위적으로 더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주도부의 주택도시보증 그 전월세 보증 가입 그 기준을 공시가의 150%, 140%, 126% 공시가 계속 낮추고 이러면서 사고율을 더 키우고 있는 거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 도대체 1년에 4조 원 이상, 6조 원, 7조 원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전세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전세 보증 보험을 지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 나는 건 맞는데 그럼 사고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사고는 일부러 더 키워주고 있거든요. 주도부에서.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 경영이 완전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적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주도부가 전세 사고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해주고 하는 등등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되게 큰 효용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주도부가 이런 보증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면은 사고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에 4조 원대 그런 사고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런 피해가 있었을 거여서 그거를 막아줬다는 점에서는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전세를 인위적으로 막 펌핑하고 늘리고 전세를 확장시키고 막 이런 형태의 플레이보다는
이 시장 자체를 좀 잘 관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정부 사이드 부채, 그다음 뭐 민간 사이드 부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한전 빼고는 다 어느 정도 좀 적당했는데 이제 한전에 필적하는 적자 기관이 나와가지고 공공기관이 부실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그런 기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 문제는 전략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운영을 잘 못해서 제도 시스템을 부실이 커지는 방향으로 운용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가 커지는 거는 후자에 가까우니까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부분을 빨리 좀 손을 봐가지고 빌라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 빨리 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